우리가 참 매일 졸립니다만 매일 졸린 그 날들 사이에서도 유독 로그 스케일로 더 졸린 날이 있습니다. 네. 이날 도대체 왜 더 피곤하고 더 졸리고 꿀잠을 자게 되는지 요거에 대한 연구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제 전문 분야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전문 분야실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명과학 문제들, 의학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잠, 수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유독 더 졸린 날이 있는 이유는 그냥 그날 피곤하고 술 마시거나 뭐 당연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직장인들은 월요병이죠. 그렇죠. 보통 월요일도 일하고 화요일도 일하고 수요일도 일하고 다 일하는데 왜 유독 월요일 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까? 물론 이제 직장에 가기 싫어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이제 주말 동안 놀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주말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늦잠 자거나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고 아침에 늦잠을 자면 월요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저희 뇌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상하부에 그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시계처럼 24시간 주기로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시간 장치가 있는데 얘가 신경에 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계 옆에 보면 조절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계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밤에 빛을 보면 시계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빛을 보면 사실 앞으로 당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말에 갑자기 늦게 자고 아침에 늦잠을 자면 늦게 빛을 봤으니까 시계는 뒤로 갔고 원래는 아침에 빛을 봐서 이걸 당겨줬어야 되는데 아침엔 자느라고 빛을 안 봤어요. 그럼 시계가 뒤로 1시간 정도 밀리거든요. 근데 그걸 토요일도 했다. 1시간 또 밀립니다. 일요일도 했다. 그럼 1시간 또 밀립니다. 그럼 우리 몸에 시차가 3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렇게 생겨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밀립니다. 그래서 3시간이 생기면 베트남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월요일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저희 몸의 상태는 그래서 시간은 출근하기 위해서 7시에 일어났는데 우리 몸의 시간은 한 새벽 5시, 4시인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 연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연구 결과가 다 있는 거죠. 아 진짜로? 그럼요. 네네. 그래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나온 이게? 생체 시계로 2017년에 초파리들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초파리에도 생체 시계가 있고. 월요병 연구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걸로 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설명할 수 그렇게 있죠. 적용할 수 있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과학입니다. 네, 소설 아니고요. 실제로 쥐나 초파리 보면 시계가 빛 주면 이렇게 탁탁 움직이게 보여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월요병을 좀 고치자 하면 일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자거나 그러네요. 그쵸. 그것도 방법인데 일찍 잘라 그랬을 때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시계가 뒤로 밀린 상태니까. 이게 밀렸으니까 이걸 소셜 젤렉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회적 시차. 소셜 젠틀. 그러니까 원래 시차는 이제 해외여행을 가야지 있는 건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셀프 시차, 소셜 젤렉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무리 주말이라도 보다를 평소 주무시는 시간까지만 보고 자는 게 좋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네. 안 될 일이 밤새서라도 이건 보여줘야 돼요. 그거보다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한번 다시 보시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벽부터?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그래서 보다 잠이라고 보다 잠드는 컨텐츠를 새로 밀고 맞아. 그거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다 잠? 네, 한 2-3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컨텐츠. 와, 재밌다, 이름. 보다잠이구나.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면 소리만 들리게 ASMR. 그러니까 모니터는 사실 빛에 의해서 민감한 거고 그래도 나는 화면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새 노트북에 밤 되면은 노랗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블루라이트를 블락해주는 거 왜냐하면 생체 시계가 블루라이트에만 가장 센시티브해서 노랗게 휴대폰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래도 그 덕분에 좀 수면이 덜 방해되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네네네. 저희가 또 새로 준비하는 컨텐츠가 깨서 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경이 파래요.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막 눈에 쏟아집니다. 과학적인데요? 누가 설계하셨지? 제가 이제 그거 할 거거든요. 뭘 깨서 보는 거예요? 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서 보다. 근데 방금 1시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략. 저는 진짜 우리 한국의 반대편 미국 가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맞춰주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잘 안 하려고. 돼요. 저는 진짜로 시차가 7시간이 나는 데잖아요. 그럼 딱 일주일 걸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왜 1시간일까? 그것도 혹시 알려져 있나요? 사실 꼭 1시간일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빛이 더 강력하면 더 많이 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은 세잖아요. 센 거 하면 좀 더 많이 밀리긴 합니다. 근데 보통 실내 조명 정도의 밝기? 그게 한 시간이 패턴이 조정되는 시간이지 앞당기거나 뒤로 밀린 거는 상관없이 다 한 시간이에요? 둘 다 양방향. 양방향 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페이즈 리스폰스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X축이 하루 중에 언제 빛을 보는지이고 그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건 이제 음수로 표현되고요. 앞으로 가는 건 이제 양수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그래프를 딱 가져와서 제가 하루 중에 빛을 본 그 시간 있잖아요. 거기만큼 딱 적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양이 그날만큼 시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 때는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거의 밸런스가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시차가 안 생기는 건데 너무 늦잠 자거나 하면 이게 레인지가 바뀌면서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게 재미난 앱을 예전에 개발했었는데 인트레인이라는 앱인데요. 해외여행 가실 때 딱 설치하면 비행기 시간이랑 내리는 시간을 딱 그리고 지역을 해주면 지금은 빛 봐야 되는 시간, 선글라스 껴야 되는 시간을 딱 정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시차를 서너 배 더 빨리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꽤 유명해진 앱입니다. 그 아래는 사실 미적분학이 들어가 있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틀렉 얘기하시다가 떠오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유럽을 가면 현지에서 적용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한데 다시 한국으로 오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주말이 돼서 늦게까지 깨 있다가 늦잠 자는 거는 쉬운데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워지는 거는 메커니즘 비슷한 것 같네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생체 시계가 아까 제가 24시간이라 그랬는데 주기가 사실은 24.2시간이에요. 조금 길죠. 조금 길어요. 0.2시간 나와요? 근데 0.2시간씩 원래는 뒤로 밀려야 되는데 빛이 0.2시간씩 매일 앞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그래서 뒤로 적응하는 거는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0.2시간씩 뒤로 자동으로 밀리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돌아오면 플러스 1인데 0.2씩 까이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 되게 묘하게 비행이랑 비슷하네. 편서풍이 부니까. 네, 그거랑 똑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졸린데 조금 참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졸릴 때 자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재미난 건 G는 23.7이거든요. 걔는 거꾸로겠네요? 걔는 그래서 실험해보면 거꾸로예요. 우와, 재밌다. 일찍 일어나는 게 더 편하겠네. 아, 쥐는. 근데 왜 굳이 주기가 조금 더 긴 거를 두는 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걸 줄이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더 플라스틱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거를 줄이면 그쵸. 어둠이 늘려주는 건가요? 자, 근데 우리 G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야행성, 주행성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행성인 동물들은 보통 길고 야행성은 좀 짧아요. 그러네. 저 이거 관련해서 되게 비슷한 느낌의 되게 재밌는 초파리 스토리를 알아요. 뭐냐면 빛 왜 초파리가 왜 와, 지 얘기하는데 초파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비웃었어. 약간 냉소 같은 와, 제작진 진짜. 척추 있다고 지금 무척추 동물들 그냥 하게 해줘요. 그런 거구나. 우리가 방금 빛에 따라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게 계절 변화에 따라서 맞아요. 빛이 길 때도 있고 빛이 맞아요, 짧을 때도 맞아요, 있고 짧을 맞아요. 때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12시간 12시간으로 고정 추분에 고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보통 해 뜨는 시간을 따라가거든요. 그쵸. G는 해 지는 시간을 따라가요. 그래서 24보다 길면 해 뜨는 시간을 쫓아가기가 편하고. 혹시 인간이 네. 적도 부근에 사는 분이랑 저 윗동네 사시는 분이랑 달라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초파리 얘기를. 아, 그래요? 왜냐면 초파리가 적도에서 발견된 초파리랑 저기 극지방에서 발견된 초파리랑 생체 시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역시. 왜냐면 역시. 여기 퀄리티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도는 낮밤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파리들도 이게 생체 리듬이 있는데요.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자고 하는데 이게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할 변화가 때 아예 없으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적도에 살고 있는 초파리는 그 능력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재밌네요. 근데 극지방은 훨씬 더 이게 백야 뭐 백야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게요? 백주. 백준에다지? 뭐 아무튼 엄청나게 이게 레인지가 크잖아요. 빛과 어둠의 길이 사이 변화의 레인지가 커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해요. 그럼 열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월요병이 좀 약할까요? 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실험. 근데 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웨덴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는 심각해요. 심각한 이슈거든요. 밤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생체 시계가 그쪽은 교란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 법이 뭐가 있냐면 창문을 굉장히 크게 항상 만들어야 되는 게 법이. 건축법에? 네. 그리고 라이트 테라피라고 하는데 빛치료법이 굉장히 성행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긴 겨울 되면 우울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강한 빛 같은 걸로 집에서 이렇게 눈에 자극해서 스위스에서도 가게가 있었어요. 저 스웨덴에 살 때 거기 사람들 갔었어요. 빛 테라피? 네, 겨울에 가게가 있어갖고 겨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근데 저는 그게 겨울에 선탠 하려고 그랬나? 아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눈으로 해서
그래서 우울함을 막아주는. 아니 그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에 있는 그런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빛 쬐는 거. 그게 이게 피부 태닝이 아니고 제가 말한 라이트 테라피는 약간 요런 장치가 있어서 집에 있으면 침대 머리맡에 두면 굉장히 밝게 그러니까 조명으로 인공적인 낮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우울이나 자살 같은 것들 네, 낮춰주는 근데 쇼파를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인간을 궁금해 하셨잖아요. 갑자기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다 적도 근처에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이 낮과 밤의 그 계절에 따른 길이 차이의 적응 능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사피엔스가 나오면서 네안데르탈린이랑 교배했잖아요. 근데 네안데르탈린 이미 고위도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그 네안데르탈린이 미리 적응한 유전자가 호모 사피엔스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지놈을 보면 되는 그래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 중에 설케디언 클락진이 네. 있는 애들이 피리어드가 있을 텐데 그 초파리를 구별하는 것도 피리어드의 그 타입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 피리어드 유전자가 그 아무 찾아보면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찾아보고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편집해야 돼. 방송 내보내면 안 돼. 무조건입니다. 없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저자로 이름만 좀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야행성이었는지 주행성이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와 그냥 보통은 그냥 같이 있죠.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공룡 논문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공룡을 화석을 보고 뭘로 판단을 했냐면 저도 이제 이건 논문을 보고 공부한 건데 눈에 조리개 구멍처럼 동그란 뼈가 있대요. 근데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광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멍이 작고 밤에 활동하는 공룡은 구멍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비행하는 공룡들은 낮에 많이 활동을 해서 그래야죠. 구멍이 작은 편이고 거대한 초식 공룡들은 둘 다 활동했대요.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덩치가 크니까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밥을 먹어야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소형 육식 동물들은 다 야행성 위주로 가고 그런 화석으로 이제 공룡을 주행성, 야행성 구분한 페이퍼가 있어서 우리 인간 조상도 그런 우리 연구가 인간은 있나 주행성으로 들었어요. 사냥을 주로 낮에 한 동물이었어요. 저희랑 가까운 친구들은 뭐 원숭이, 유인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주행성, 포유류는 원래 조상은 야행성에 가까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행성에서 야행성 전환이 일어났다가 다시 야행성에서 주행성으로 다시 넘어온 게 또 우리 영장류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지구 자전 주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룡 시대로 가면 23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1시간가량 차이가 났어요. 그 차이가 났었구나. 인간 조상들로 하면 물론 비교적 최근이니까 24겠지만 네,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의 동물들은 23시간 언저리로 그럼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사람도 제가 아까 그 주기가 24.2라고 한 건 평균이고요. 네네. 저희 것도 만약에 측정을 하면 24보다 큰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긴 사람은 저녁형일 확률이 높고 짧은 사람들은 아침형이 되는 거거든요. 공룡 시대에는 23에 가까웠던 애들이 아마 서바이벌 했을 것 같고 그 범위에서 24에 가까운 놈들이 지금 아마 서바이벌 했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실험실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로 남세균인가요? 재미나게 읽었던 논문이 피리어드란 유전자를 조작하면 원래는 얘가 주기가 대략 24인데 짧게도 만들 수 있고 길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실험실에다가 그냥 24시간 낮밤 주면서 했더니 그 24를 가진 그 파퓰레이션이 점점점 늘어나고 아닌 애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화생물학자로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억년 단위 스케일에서 상상이 가는 게 지금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거든요. 시계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나 했을 때 되게 심플한 게 그냥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주기가 24시간인 거예요. 네. 그게 혹시 긴 애들은 수명도 길어요? 와, 좋은 진짜 사실 생체 시계랑 에이징이라고 하죠. 이제 수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가 들면 또 생체 시계가 좀 바뀌어요. 청소년기가 되면 다 시계가 뒤로 밀립니다. 아 근데 나이 들면 앞으로 당겨져요? 점점점 앞으로 그거 가요. 안 느껴지세요? 저는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엄마가 아빠가 자라고 해도 안 자고 아침에 제발 일어나면 왜냐면 2-3시간이 뒤로 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사실 아침 7시 등교는 저희 아들한테 새벽 5시 등교랑 똑같은 거라 가지고 5시면 할만한데?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신데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새벽 5시가 7시인 거고
그리고 시계가 앞으로 당겨지는 걸 보고 노화를 이제 이해하려는 것들을 재밌다. 하고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서 그 많은 생물체들의 수명과 생체 리듬 사이에 그 관계를 파악하면 딱 저희 생체 리듬만 알면 너 이제 대충 살 날이 몇 년 남았어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얘를 잘 조절했을 때 수명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체 시계와 에이징 사이의 관계도 요새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 시계 같은 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시간을 말하자면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은 DNA에서 유전자 정보가 흘러나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줄어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무슨 세슘 원자가 몇 번 뭐 그쵸.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노이즈한데 네, 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DNA의 그 유전자 서열 그 자체 혹은 유전자 옆에 있는 서열 그 자체에 의해서 이 역동적인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그 하루의 길이가 더 짧았을 때는 그 DNA 시퀀스들이 그때 지구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을 거고 조금씩 계속 전 지구적으로 모든 동물들 속에서 예를 들면 피리어드의 유전자들이 계속 파인 튜닝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속 파인 튜닝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저희 주기가 나중엔 더 길어지는 거죠. 네, 계속 길어지는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의 소위 말하는 전역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최적인 세상이 오겠죠. 네.